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남 부동산 보다는 테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가 베를린이 2주 휴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황이 복잡하죠.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요새는 이제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가 합쳐지면 바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제 더블 딥이라는 용어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바로 미국 시간 어제, 자, 7월 3일자예요.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금리 인상기죠.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면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연착륙하기는 쉽지 않다. 애틀란타 연준에서도 GDP 나우라고 해서요. 2분기 미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에 대해서 예상치를 드러냈는데 2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 2.1%가 나왔습니다. 1분기가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된 마당에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더블 딥이란 용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한번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준에서 돈을 급격하게 찍어내고 금리도 낮추는 바람에 2021년 작년의 경기가 반짝 반등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했고 경기 침체까지 오면서 경기 침체됐다 올랐다 다시 침체되는 바로 이게 더블 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딥이란 말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블 딥이란 용어는 미국의 상당히 비관론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2009년부터 더블 딥 가능성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9월 기사인데요. 더블 딥 가능성 점점 높아져 앞날 험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년 뒤인 2010년에도 루비니 교수는 또 더블 딥 얘기를 했었어요. 더블 딥 우려가 신흥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2012년 바로 2년 후죠. 2012년에는 루비니 교수가 또 이맘때쯤에 7월 달쯤에 퍼펙트 스톰 온다. 더블 딥도 온다. 중국 경제까지 경착륙한다. 미국 더블 딥 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어떠했나요? 루비니 교수가 더블 딥 얘기를 꺼냈던 2009년에 나스닥 주가가 뭐 한 1800포인트 정도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16,000포인트까지도 올랐죠.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더블 딥 얘기했던 2010년, 2012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더 급속하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월봉 차트, 나스닥은 특히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더블 딥이 우려가 되던 상황이던 금리 인상기던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디어와 이런 전문가들이 더블딥 얘기를 해도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블딥 시기가 크게 우려가 될 때는 좋은 매수 찬스였다는 거 우리가 방금 앞에 차트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짧게 보면 숏을 해야겠죠. 매도를 해야겠지만 역시나 길게 보면 지금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봐야지 투자 확률도 높고요.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롱으로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암담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상황일수록 구조적 성장 요인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기술은 가만히 놔둔다고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자신과 같은 혁신적인 인물이 꾸준하게 잠도 안 자고 노력을 해야지 기술은 발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면서 5년 안에 화성에 못 가면 놀랄 것이라고 인터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5년 내 화성 간다고 했는데 화성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노력은 언제까지 지속된다? 화성 갈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 갈 때까지 많은 돈과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테슬라도 발전시켜야 되고요. 스페이스X도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안하면 이렇게 확실한 성장이 보장되는 영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향후 5년에 일론 머스크가 솔라 에너지도 발전시키고 스페이스X도 발전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시키면 정말 화성 개발 시작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거죠.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나올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내구성이 강하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전기차 필요하겠죠. 아마 화성 개발에는 이런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전기차가 큰 활약을 할 것입니다. 전기 모빌리티가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화성에 일단 도착하자마자 화성을 개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역시 솔라 에너지밖에 없겠죠.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이러한 설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화성에서 석탄을 뗀다던가 원자력 발전을 한다던가 그런 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기 관련된 모빌리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9월 30일 AI 데이 때 보여줄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성 개발에는요. 리스크가 있겠죠. 사람이 직접 가서 개발도 하고 삶을 영위한다면 참 좋겠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AI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사고가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AI 로봇이 아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겠고요. 자,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술이 갖춰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테슬라 투자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년 안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화성에 갈 수 있다면 그때까지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화성을 향하는 이 로켓처럼 테슬라 주가도 스카이 로켓팅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5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5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남 부동산이 테슬라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2배, 3배 정도 테슬라는 충분히 5년 안에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남 부동산은 2배, 3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국내 부동산의 대세 상승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2013년에 평균 판매가가 33평, 34평, 9평 기준으로 한 14억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은 4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오른 강남 부동산이 향후 테슬라처럼 향후 5년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오를 수 있을까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보다 2배가 오르면 80억이고요. 3배가 오르면 120억입니다. 솔직히 정말로 비싼 가격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3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인천이 44%, 경기도 48%, 서울이 24%나 오르면서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오는 상황에서도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를 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이 앞으로 2배, 3배 오를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역시 테슬라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는요, 자동차 판매만으로도 저는 한 2,700불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보면은 자동차 판매를 약 500만 대 정도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500만 대 팔게 되면 EPS가 한 48불 정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PER 57배. 현재 아주 낮은 PER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테슬라의 PER 지수는 여기 보시면 92배 정도예요. 이거는 TTM 기준이고 EPS를 7.4불 정도 봤을 때 92배인데 92배로 잡으면은 더 높은 주가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포워드 PER로 잡았고요. 포워드 PER이 57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낮은 PER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보수적으로 57배라는 PER을 잡았을 때도 2025년에 주가가 2,700불 정도 되겠고요. 2026년에는 EPS가 62불까지 오르면서 약 3,500불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것도 PER 57배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 후반 700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500불까지 오르면 5배 정도 오르는 것이죠. 향후 3, 4년 안에도 5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보면은 역시 강남 부동산보다는 테슬라 투자가 맞겠다라고 보겠고요. 현재 대세에 맞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투자는 역시 테슬라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5에서 10년간 강남 부동산보다 훨씬 나은 석탄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역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주가 창을 보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매도를 안 할 수만 있다면 테슬라 주식으로 강남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주가창을 사람들이 안 볼 수는 없죠.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주식 앱을 지운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의 오렌 버핏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테슬라 투자에 맞는 그 투자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역시 테슬라의 AI 기술 역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를 것 같고요.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게 FSD 자율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쭉 가면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죠. 2030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유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기가 베를린이 이제 계획된 업그레이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관련돼서 뉴스를 잠깐 전달해 드리자면요. RBB 보도에 따르면 RBB는 독일의 언론사예요. 자, 기가 베를린 생산 중단은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된다고 하는데 약 뭐 한 2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는 업그레이드 설비를 증설하고 뭐 설비를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기가 베를린 생산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독일의 몇몇 유명한 뉴스들은 뭐 충격적인 뉴스라고 계속해서 안 좋은 퍼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이미 5월 중순부터 나온 뉴스라고 합니다. 자, 기가 베를린은 내년에 50만 대 캐팔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현재 업그레이드에는 구조 배터리팩, 뭐 스트러처 배터리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4680 배터리를 포함한 모델 Y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라인 준비 단계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업그레이드 하지만 새로운 모델 Y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2170 배터리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기가 베를린도 배터리 팩 공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4680 배터리를 앞으로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기가 베를린에서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4680 구조 배터리 팩이 포함된 모델 Y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BB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생산량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일 정도 생산 중단은요, 약 3일 만에 만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기가 베를린의 행보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신규 고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뭐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아침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면서 굵직굵직한 뭐 실적이라든지 지수들이 발표가 될 건데, 다음 주는 CPI 발표가 수요일 뭐 밤에 있고요. 테슬라 실적은 뭐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아마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OMC 회의에 따라서 뭐 50bp에서 75bp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7월 달도 아주 다이나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2일 날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죠. 뭐 25만 한 5천 대 정도 발표가 되었었고, 아마 오늘 밤 장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20일 날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되면서 다음 달 8월부터는 테슬라의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반기를 어느 정도 기대해보고 지금 뭐 7월 달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